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장미로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마을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고 언제나 향긋한 장미 향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곤 했습니다. 이 정원은 장미의 마녀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여인이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신비한 능력으로 장미를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게 피어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정한 이름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단지 장미의 마녀로만 불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정원을 가꾸는 것을 매우 고마워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불안해했습니다. 몇몇은 그녀가 마법을 사용하여 장미의 향기에 자신들의 비밀과 감정을 빼앗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몇은 일찍이 그녀를 멀리하고 경계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그녀의 아름다운 정원이 주는 기쁨에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소년 로랑이 장미의 정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마을에서 온 여행자였는데 그가 이 마을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아름다운 장미 정원에 매료되었습니다. 로랑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정원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색상의 장미들이 펼쳐진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마침내 장미의 마녀를 마주쳤습니다. 로나르드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마녀의 미소에 끌려 정원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로랑에게 장미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각각의 장미는 저마다의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은 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러다 로랑은 어느 장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장미는 다른 것들과는 달리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장미는 특별한 것이야. 장미의 마녀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사랑과 희망으로 꽃핀 장미란다. 로랑은 그 장미를 보며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느꼈던 사랑과 함께 이 마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 정원의 비밀을 지키며 장미의 마녀를 존경하게 되었고 이곳을 찾아 그녀와 친밀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로랑과 장미의 마녀를 통해 그녀가 사실은 그저 사람들의 감정과 사연을 간직하고 전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장미에 담아 그들을 치유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장미의 마녀를 믿고 신뢰하게 되었고 그녀 덕분에 정원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로랑은 마을에 정착하여 정원에서 장미를 가꾸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미 정원은 마을 사람들의 삶의 영원히 향기를 더하며 전설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르른 숲속에 황금으로 빛나는 신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전설 속에 전해져 내려왔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무는 마법을 지니고 있으며 진심으로 나무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 커다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숲의 가장자리에 풋풋한 사과와 포도나무가 가득한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에 자크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크는 늘 황금나무에 대한 전설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전설을 줬다가 길을 잃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숲속 깊숙한 곳으로 가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자크는 늘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자크는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빛나는 무언가가 숲속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작은 배낭을 메고 숲속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숲속에서는 다람쥐와 고슴도치가 그의 디딤돌이 되어주었고 작은 새가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새는 마치 그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숲은 매우 고요하고도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자크는 황금나무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가 숲속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 놀랍게도 눈앞에 황금으로 빛나는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나무는 환상적인 빛을 발하며 자크를 반겼습니다. 그 순간 작은 새가 자크의 손에 앉았습니다. 새는 사람처럼 말할 수 있었고 자신이 이 숲의 수호자이며 황금나무의 비밀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는 자크에게 나무의 신비를 풀기 위해 진정한 용기와 선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자크는 새의 말을 듣고 자신의 진심을 나무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황금나무를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위한 행복과 풍요였음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나서 황금나무의 빛이 더욱 강해졌고 자크에게 신비로운 황금 씨앗이 주어졌습니다. 황금 씨앗은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 심을 수 있는 씨앗이었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는 곳은 어디든 풍요로움과 행복이 찾아들 것이라고 새는 말했습니다. 자크는 씨앗을 소중히 간직하며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로 자크는 마을에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곳에는 커다란 나무가 자라났고 마을은 예전보다 더 풍족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크는 사람들이 숲속 무서운 전설 대신 아름답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금나무와 작은 새의 전설은 자크의 용기를 통해 새로운 행복으로 전해졌고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오디트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생기 넘치고 호기심 많은 소녀로 언제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의 마을은 아름다운 장미 정원으로 유명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장미는 마을 밖에 오래된 성에 있었다. 오디트는 어느 날 마을 원로로부터 성에 있는 장미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장미는 마법의 장미로 진정한 사랑과 용기를 가진 자에게만 그 꽃잎을 펼쳐준다고 했다. 그러나 장미를 찾는 사람 중 대부분은 그 장미를 찾아가기를 잃거나 마법에 홀려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디트는 호기심에 찬 자신의 가슴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장미를 찾아 그 성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어느 햇살 가득한 아침 오디트는 자신의 작은 배낭을 꾸리고 길을 나섰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런 얼굴로 그녀를 배웅했지만 오디트는 너무나도 기대에 부풀어 그 모든 걱정들을 뒤로 한 채 모험을 떠났다. 길을 걷는 동안 그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한 예쁜 여인을 돕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든 마차를 안내해주기도 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고 오디트는 마침내 숲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장미의 성에 도착하게 되었다. 성의 문은 삐걱이며 열렸다. 성 안은 오래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오디트는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탐험을 시작했다. 성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그녀는 많은 연회장과 도서관 그리고 다양한 방들을 발견했다. 마침내 오디트는 성의 최상층에 위치한 작고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는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법의 장미를 발견했다. 장미는 은은한 빛을 뿜으며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하지만 장미의 손을 뻗으려는 순간 오디트 앞에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장미를 지키고 있는 성의 수호자였다. 수호자는 오디트에게 물었다. 이 장미를 왜 찾느냐? 오디트는 두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저는 이 장미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저 진정한 마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수호자는 그녀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에 감명을 받았다. 수호자는 오디트에게 말했다. 내가 가진 용기와 사랑은 이 장미의 마법과 잘 어울리는구나. 내가 너에게 이 장미의 진정한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수호자는 손을 뻗어 꽃잎을 펼쳤다. 장미의 꽃잎은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용기의 정수가 흘러나와 오디트의 마음을 밝혀주었다. 오디트는 그 빛을 통해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달았고 마을로 돌아가 그것을 나누어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오디트는 결국 그 마을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 뒤로 마을은 영원히 번영하고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오디트의 모험은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화로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클레르라는 마음씨 고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며 매일 아침 마을로 나가 장을 보거나 할머니를 위해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단순한 농부라기보다는 오히려 약초와 자연을 연구하며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녀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아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클레르는 마을 근처 숲을 거닐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나팔꽃이 소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레르. 저는 이 숲을 지키는 마법의 나팔꽃이에요. 제가 가진 마법의 힘으로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요. 다만 당신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해요. 클레르는 깜짝 놀랐지만 마법의 나팔꽃과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클레르는 숲속에 있는 나팔꽃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나팔꽃은 클레르에게 마법이 깃든 물을 한 컵 줬고 그 물로 다른 사람들을 항상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이후 마을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고민하던 농부는 비를 맞이했고 병에 걸린 어린이는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클레르는 나팔꽃의 물을 사용하여 조용히 마을 사람들을 도왔고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법의 나팔꽃의 이야기는 빨리 마을에 부여한 귀족에게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귀족은 그 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클레르에게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그 물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클레르는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모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써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사용할 수는 없어요. 화가 난 귀족은 결국 클레르와 그녀의 할머니를 마을에서 추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클레르와 그녀의 할머니를 변호하며 귀족의 계획을 저지했습니다. 클레르의 이타심과 순수한 마음은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법의 나팔꽃은 클레르의 결단력과 선한 마음에 감동하여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영원히 축복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은 변함없이 평화롭고 풍요로웠으며 클레르는 마법이 깃든 물을 통해 계속하여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리하여 클레르의 미덕과 마법의 나팔꽃의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참된 마음이 얼마나 큰 마법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답니다.